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 함께 하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뵀는데 예. 잘 부탁드리겠다는 네, 잘 말씀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HBM 하면 사실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꼽히고 그렇죠. 그 뒤를 따라잡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압도적이었던 SK하이닉스 점유율이 조금씩 삼성이 따라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5세대 샘플 엔비디아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먼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되는 게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방향성이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거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또 이제 중국 부동산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국내 증시도 예,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이죠, 바로. 오늘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8% 많이 가까운 올랐어요. 예,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테슬라도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11%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또 이제 뭐 7% 7% 넘는 정도. 예, 그런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다시 좀 되돌아가는 예, 네.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좀 활력을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HBM의 여러 이제 치열한 경쟁을 좀 이제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5세대 샘플을 지금 엔비디아에 제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물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뭐 치고 나가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 요번에 나온 그 칩을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초당 1.15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HD급 영화죠. 영화를 230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이제 속도기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체감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개인 PC로 저희가 쓸 날이 상용화되는 날이 좀 언제가 될지 네. 그 부분 뭐 저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뭐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단연 이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샘플을 보냈던 것은 사실 성능 이제 절차에서 검증 절차죠. 검증 절차에서 한번 우리 칩을 좀 테스트해달라.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떠한 또 액션을 취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연 중국 부동산 악재에 따른 여러 어떤 조정 국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저희가 기대감에 과거에 조금 눌려 있었던 빅테크 특히 AI 인공지능 또는 반도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좀 눈을 돌려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칩이 그만큼 뭐 괜찮다라는 게 입증이 된 만큼 받아들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있으실지요? 네, 뭐 제목에서 나왔지만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네.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심으로 좀 가져야 될 게 단연 이제 대장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SK 하이닉스로 어떻게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3분기 영업 적자가 이제 1.7조 원, D램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구나.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이던스가 매출액 기준으로 110억 달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기업의 특성상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재고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도 어떤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감산을 또 저희가 예고를 했었죠. 그런 감산이 이제 어느 정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텀으로 이제 효과를 좀 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서는 어떤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도 저희가 한번 같이 볼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SK하이닉스는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가 11만 6,400원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아니라 중기적으로 저희가 한 목표가를 보게 되면은 한 15만 원 선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한 24% 정도 네, 저희가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4천 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매수가 11만 6,400원이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나눠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함께 화면으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6호 맞은 면세점, 과연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6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섞여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 악재가 사실 어느 정도 여파를 지속될까라는 네.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뭐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좀 약간 자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직 그럴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게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냐 할 때는 많은 분들께서 또 그렇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드 때부터 코로나까지 6년 한 5, 6개월 정도 됐겠죠. 예, 그 사이 동안에 중국 유커들이 전혀 뭐 들어오지 못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과거에 어떤 보게 되면 8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유커가 들어왔던 그런 시기, 그게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내려왔던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지금 중국 부동산의 어떤 이슈가 지금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유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저희가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유커의 유입이 조금 지속될 수도 있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예, 그러한 이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게 되면은 국내로 들어오는 이 유커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중국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고 좀 한류가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좀 사그라든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소비 심리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예,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많은 이제 여전히 예, K 한류 또는 K-팝 여러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예,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저희가 뉴스를 좀 팔로우하면서 저희가 좀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여파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효과나 여파가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사실 6년 만에 유커들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10% 이상 당일에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관련해서 가장 유망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유커가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이제 화장품, 네. 예, 화장품 종목들이 정말 많이 큰 상승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면세점이나 뭐 많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올해 들어오면은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은 이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나온 날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유커가 들어와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면세점, 네, 면세점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호텔 신라나 신세계 또는 화장품 기업으로 뭐 한국 화장품,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호텔 신라입니다. 예. 그래서 호텔 신라인데요. 지금 시총이 이제 3조 3,800억이고요. 현재 주가가 이제 86,200원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유커가 이제 올 것이다. 이제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17%나 맞아요. 올랐습니다. 예,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고 하지만 그 호재가 나오기 무섭게 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을 이미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큰 조정을 주지 않았다라는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물론 며칠간의 간격 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긴 했지만 그런 이제 역대급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큰 악재의 어떤 언론 플레이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높은 면세점 사업 비중을 갖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그리고 긴 업력을 바탕으로 많은 여행사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유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많은 이제 단체 여행 상품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마 경쟁 우위 요소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 호텔신라가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네, 뭐 현재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86,200원인데 목표가는 10만 2천 원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약 한 20% 정도 먼저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 8만 원 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텔신라 저희 알아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사로는 반도체 관련 쪽 특징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을 할 때 보시는 유망한 섹터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섹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초전도체가 좀 지나가고 나서 맥신 테마 종목들이 이제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실 과도한 테마주 쏠림에 약간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뭐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을 내시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됐던 특히 빅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분명 국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성장주 위주로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전망치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가이던스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방향성도 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지켜보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호재가 있겠지만은 국내 대표적으로 네이버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제품이 나오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평가를 낼지 물론 이 부분이 약간 호평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이제 주식시장의 온기가 불어넣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섹터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주춤했을 때 어디 쪽이 유망할 수 있을지라고 봤을 때 바이오 쪽이 수급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도 있었고 또 지금 엔비디아 실적으로 앞두고 반도체 그리고 AI 쪽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AI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가 봐요. 네, AI는 뭐 미리 먼저 시작했던 섹터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도주가 됐었던 과거의 어떤 여러 사이클을 봤을 때 한국의 큰 주도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전히 아직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옥석가리가 분명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눈여겨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이 보이는 뉴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